8월 14일 오늘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리밀입니다. 또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 집회가 1,400회를 맞는 날이기도 한데요. 대략 6만여 명의 시민이 집회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저희 진짜 안보 팀 그리고 평화네트워크 일원들은 거기에 함께 하지 못했지만 여기 방송실에서 함께 저희의 마음을 전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휴가를 마치고 돌아온 문치원 연구원의 오프닝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시 대표님. 네, 오랜만에 안녕하세요. 뵙습니다. 오랜만인가요? 한 2주 만에. 아니죠. 열흘이죠. 2주라니요. 방송은 2주 쉰 거 아니에요? 한 주 쉬었습니다. 오늘은 또 네네. 오늘 귀국했지만 바로 귀국하자마자 네. 사무실 출근해서 방송 준비하고. 지난주에 전다현 인턴이랑 조민재 인턴이 너무 잘해서 이러다가 네. 또 대체 당할까봐 꿋꿋이 찾아왔습니다. 네. 뭐 휴가 갔다 와서 좀 리프레시가 된 것 같은데 별 변화가 없는 것 같네요. 오늘은 뭐 살이 많이 탔는데 그래도 네. 리프레시한 마음으로 또 네. 오늘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9일 마크 에스퍼 신임 미 국방장관이 첫 방한에서 정경도 국방부 장관과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했습니다. 네. 이제 한미 국방장관 회담 결과라고 국방부 사이트에 올라왔는데 한반도 안보 상황과 전시작전권 전환 추진 등 한미 동맹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네. 라는 이런 되게 일반적인 이야기만 나오고 네. 사실 저희가 기대했던 주제 예를 들면 뭐 호르무즈 해협 파병이라던가 뭐 지소미아 아니면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기대하고 있었어요? 호르무즈 그래도 파병과 지소미아 저 전혀 그걸 기대했다는 게 아니라 이제 네.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을까 그것도 국방장관 입에서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런 것에 대해서 자세히 보도된 바는 없고 그 대신 뭐 몇몇 새로운 소식들이 있는 것 같긴 해요. 일단 지금 현안으로 부각된 게 방위 분담금 문제가 있고 네. 지소미아. 예, 이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영어 이니셜을 따가지고 네. 지소미아라고 이제 보통 부르고 있죠. 또 이제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 뭐 이런 부분들이 논의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은 할 수 있지만 뭐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알려진 바가 없다는 거죠. 네. 뭐 호르무즈 해협에 관해서는 근데 좀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릴 게 있는 것이 네. 어제인 13일 청해부대 강감찬함이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염두에 두고 무기 체계 등을 보강하여 아덴만 지역으로 출항했습니다. 네. 네, 정부의 입장에 따르면 우리 선박 보호를 명분으로 한 출항인데요. 이게 지금 보니까 호르무즈 해협 파병 관련해서 미국이 요구를 해온 상황이고 네. 이거에 대한 입장이 정리가 안 된 상태인데 지금 강감찬 함이 호르무즈 해협과 가까운 아담만 지역으로 출항한 상황이다. 네. 이게 이제 좀 이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염두에 둔 조치가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는 것 같네요. 네. 근데 지금까지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국적의 선박이 뭐 위험에 처했다 이런 보도가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박 보호를 명분으로 한 출항이라고 한 부분이 좀 흥미롭더라고요.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 국적의 선박에 대한 위협이 있어서라기보다는 네. 미국의 요구가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것도 좀 여러 다각도로 좀 따져볼 필요가 있을 텐데 일단 이거 관련해서 이제 좀 우리는 제3자라고 할 수 있고 직접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이란과 미국은 또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나요? 네,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한국이 중립을 지키기를 바란다. 한국이 만약 그 연합체에 동참하면 그건 좋지 않은 신호라고 밝혔고요. 네. 그 연합체라는 건 이제 미국이 말하는 파병 군사 연합체인 것 같습니다. 네. 이에 반해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 내 한국의 해상 안전에 대해서는 협의해 보자라고 말을 해서 네. 마치 공식적으로 이제 직접적으로 파병 요청을 한 것 같지는 않고 애둘러서 표현을 했는데 네. 그러면 네. 그러니까 뭐 존 볼턴 안보부 장관도 그렇고 뭐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그렇고 여러 차례 한국의 파병을 희망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공개적으로 한 바가 있죠. 네. 예. 그래서 이거 좀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과거 미국의 이라크를 침공하고 한국의 파병을 요구하면서 이제 큰 논란을 겪었던 경험이 있는데 이게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정부로서는 좀 곤혹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이란이 좀 점잖게 좀 경고를 한 상황이고 미국은 또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이런 어떤 상황인데
이것 관련해서 이제 몇 가지 짚어볼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때마침 오늘 김종대 의원실하고 시민사회단체 몇 군데에서 같이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잘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일단 김종대 의원이랑 말씀하셨던 열린 군대를 위한 시민연대, 전쟁 없는 세상, 참여연대 등이 이제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위헌적인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반대한다라는 내용이었는데, 4가지 정도 예를 들어가지고 위헌적인 이유를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네, 어떤 내용인가요? 네, 첫 번째는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군사호위 연합체는 이란에 대한 군사적 견제를 위한 것으로 미국과 이란 사이의 갈등에 군사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헌법에서 명시한 국제평화주의 원칙을 벗어난다. 네네. 라고 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정부가 우리 선박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파병하는 경우에도 심각한 헌법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데, 제외 국민을 보호를 위한 군사적 행동은 비례성, 최소성, 최우성 등의 원칙을 충족하여야 하고, 실제 호르무즈 해협에 위험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군사적 행동에 앞서 평화적 수단에 의한 해결 방법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네네. 세 번째는 청해부대 작전 지역을 아덴만 지역의 해역에서 호르무즈 해협으로 이전하거나 확장하는 것은 기존의 국회 파병 동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별도의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네네. 비록 정부가 청해부대의 작전 지역 확대에 대해 국회 동의를 얻는다고 할지라도 이란과 미국 사이의 갈등에 무력적 수단으로 개입하는 것이 위헌성을 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헌법에 이제 국제평화주의가 명시되어 있는 상황이고, 대한민국 국군의 의무는 국토방위, 예,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벗어나는 어떤 이제 이 군사활동, 특히 해외 파병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국제평화주의 원칙에 부합하는지, 그 부합하는지 여부를 이제 국회 동의 절차를 통해서 확인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의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몇 가지 좀 현실적으로 따져봐야 될 문제가 있을 텐데, 일단 이 분란을 야기한 당사자가 누구냐. 네. 예? 예. 이 멀쩡하던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을 고조시킨 일체적인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 그거는 이란도 잘 순수하고 있던 핵협정을 미국이 일방적으로 탈퇴하고, 네. 그리고 이란의 원유 수출을 원천 봉쇄한 미국의 일차적인 책임이 있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미국이 분란을 만들어 놓고 그 분란을 수습하기 위해서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한테 파병을 요청하는 그런 좀 부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좀 우리가 먼저 유념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을 하는 것이 과연 우리 선박의 안전에 도움이 될 것인지. 네. 그죠? 사실 안전에 도움이 된다기보다는 해를 끼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러니까 이란이 이런 어떤 이제 미국이 얘기한 군사연합체에 동참하는 국가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고를 보내고 있잖아요. 네. 예, 경고를 보내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선박을 보호하겠다는 명분으로 파병을 했는데 그것이 우리 선박의 위험을 초래할 이런 가능성은 없는 건지. 네. 예, 이런 것도 한번 좀 면밀히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트럼프의 푸들이라고 하는 오명까지 갖고 있었던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일단 불가 방침을 밝힌 것 같아요. 호르무즈 파병 관련해서. 그런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미국의 뜻대로 잘 안 들어가는 이런 어떤 상황에 있는데, 결국 이제 장기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게 이제 미국과 이란 사이의 갈등이 계속 증폭되는 건 우리한테도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이지 않겠어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미국의 어떤 군사적 해결책이 아니라 외교적 해결책을 선택하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저는 이 연합체에 참여하는 것은 좀 미국의 노라고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연합체에 참여하는 국가들이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네. 미국은 이제 이게 군사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걸 깨닫게 되고, 아무래도 외교적인 해결 쪽으로 방향을 틀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있겠죠. 네. 그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 파병 요구에 대해서 명확하게 노라고 얘기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면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방위비 분담금인데, 외교부 당국자들은 기자들에게 에스퍼 장관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일체 언급하지 않았다고 전했다는데요. 미국 내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왔고,
또 미 국무부 같은 경우도 방위비 분담금 인상은 트럼프 대통령의 테마다라고 할 만큼 좀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선뜻 이해가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에스퍼 장관이 한국에 오기 직전에 트럼프가 트위터를 날렸잖아요. 네. 한국은 부자 나라다. 지금까지 그랬죠. 돈을 안 냈지만 앞으로 더 많은 돈을 내기로 약속했다. 그렇죠. 합의했다. 합의했다. 협상이 개시됐다. 이런 뭐 얘기 이런 했었죠.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 일종의 이제 에스퍼 장관한테 오더를 내린 거잖아요. 지시 네. 사항을 내린 거잖아요. 근데 에스퍼가 와서는 정작 이거 관련된 일체 언급이 없었다라는 게 좀 일단 선뜻 좀 이해하기 힘든 측면인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대표님은 어떻게 이해하셨나요? 일단 에스퍼 장관으로서도 트럼프의 그 지시사항을 그대로 옮기기에는 좀 뻘쭘했을 것 같아요. 네.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뭐 50억 달러 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로 하면 약 6조 450억 원 네, 정도인데. 6조가 넘는 네. 6조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돈인데 그래서 지금 올해 3조 389억 원인가요? 네. 예. 그렇게 이제 작년보다 8.2% 증액해서 그렇게 방위 분담금을 부담하기로 했는데 이거를 갖다 한 5배 가까이 올려가지고 예. 네. 50억 달러로 올려달라. 그렇죠. 원래 라는 1조 보도가 389억 원이었는데. 예. 네. 이런 이제 보도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보면은 최근에 트럼프가 이 방위 분담 관련해서 막말을 쏟아내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 일간 뉴욕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9일 뉴욕에서 개최된 대선 자금 모금 행사에서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임대료를 수금하러 다녔던 일화를 소개하면서 네. 브루클린 임대 아파트에서 114.13달러를 받는 것보다 한국에서 10억 달러를 받는 게 더 쉬웠다. 라고 하면서 이제 네. 본인의 그 협상 능력을 과시하는데 이제 네. 한국의 일화를 사용을 했는데 뭐 이런 거 외에도 사실 뭐 자기 협상 능력을 되게 과시하는 그런 행동은 뭐 대선 캠프라던가 모금 행사에서 종종 보이는 일이죠. 예.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대선을 앞두고 한국의 방위 분담금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네. 그걸 지렛대로 삼아서 일본이나 유럽의 나토 국가들을 상대로 해서 또 분담금을 더 올리겠다. 그래서 미국 국민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뭐 봐라, 내가 대통령이 되니까 이렇게 동맹국들을 상대로 해서 돈을 또 팍팍 뜯어내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미국 국민들의 부담을 낮추지 않았느냐. 네. 내가 재선에 성공한다면 더 많이 받아내겠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대선 캠페인의 일환으로 지금 한국을 때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상당히 모욕감을 주는 거잖아요, 사실. 임대료하고 그렇죠. 비교하면서 이거 수금보다 한국한테 10억 달러를 받는 게 더 쉬웠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지난 5월 달인가요? 그러니까 이 보도를 봤을 때 떠올리는 게 지난 3월 달에 보수 성향의 월스트리트 저널이 미국이 용병이냐 네. 이런 어떤 그 사설을 내보낸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에 미군을 보내고 그죠? 예. 그런 미군이 해당 나라를 보호해주고 있으니까 그 돈을 내라. 그러니까 미군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제 맹렬히 비난하면서 네. 예, 보수성의 월스트리트 저널까지도 이 트럼프의 방위 분담금 요구가 굉장히 좀 부당하다 이런 어떤 보도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이 얘기했던 건 그거는 그 부동산 거래가 아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한 바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게 무슨 뭐 브루클린의 임대 아파트 얘기하면서 이제 이거 얘기한 거는 그때 얘기가 떠올랐던 모양이죠. 네. 그거보다 더 쉬운 거야. 그러니까 그때도 전화 한 통화에 뭐 네. 몇십억 뭐 억 달러씩 얻어냈다 뭐 네.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두 가지 크게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하나는 50억 달러 설. 네. 그러니까 이것도 얘기가 나온 배경이 지난 5월 달인가 트럼프가 또 이제 대선 모금 행사에서 네, 플로리다주 유세 네. 연설하면서 뭐 그런 얘기를 했었죠. 네. 뭐라고 했던 거예요? 뭐 그러니까 군 뭐 장성들에게 그 예. 나라 방위비로 우리가 얼마나 쓰는지를 물어봤더니 연간 50억 달러라고 하더라. 네. 이제 한국을 지칭하는 거죠. 한국에 미국이 50억 달러를 사용하고 있다. 네. 말이 되냐? 예. 근데 한국은 미국에게 5억 달러를 밖에 안 낸다. 예. 10분의 1 수준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45억 달러를 손해 보고 있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그게 이제 50억 달러 설의 키워드인데 네. 팩트도 안 맞아요. 기본적으로 아유, 네. 주한미군 그 주둔 경비가 한 20억 달러 정도 들어간다고 해요. 네. 직접 경비가 20억 달러가 들어가고
그거를 대체로 이제 반반씩 부담을 한 거죠. 네. 반반씩 부담을 했으니까 10억 달러잖아요. 근데 5억 달러로 또 반으로 확 줄여가지고 또 미국 국민들을 또 현혹시킨 발언이고. 네. 그렇잖아요. 예. 뭐 또 그런 것도 있어요. 또 이제 주둔 비용 플러스 50% 네.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프리미엄인가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주둔 비용을 한국이 다 내고, 네. 그러니까 20억 달러를 다 내고 일종의 프리미엄으로, 프리미엄으로 50%를 더 동산도 얹어달라. 아니고, 네. 그래서 총 한 30억 달러 달라. 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어요. 30억 달러 때도 약간 코웃음 쳤던 것 같은데 50억 달러는 좀 충격적이네요. 그러니까 이 터무니없이 이제 이 행정가를 부르고 그 중에 예를 들면 20억 달러, 뭐 15억 달러, 뭐 이렇게만 해도 이제 상당히 그건 또 자기가 그게 다 협상의 네. 기술이다라고 또 이제 자랑하지 않겠어요? 뭐 그런 거에 일환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아무리 미국 국방장관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황당한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여기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좀 뻘쭘했을 가능성은 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의 정확한 입장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원칙적인 수준에서 얘기는 있었겠지만, 뭐 이게 50억 달러든 30억 달러든 이거 바로 들이민다라고 하는 건 이게 정말 염치 없는 짓이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염치 네. 없는 짓이니까 깊이 있게 논의는 안 된 것 같은데, 근데 뭐 이건 언제든지 또 이게 올해 체결된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의 유효 기간이 1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또 내년부터 적용될 또 협상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참 정부로서도 골치 아픈 상황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돈도 돈이지만 돈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그럼 미국이 그렇게 남아도는 돈을, 그렇게 많은 돈을 어디에 쓸 거냐. 그게 이제 궁금한 부분이죠. 지금도 남고 있는데. 네, 지금도 뭐 불용액 또 미 집행액이 수천억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 그럼 그 돈을 어디에 쓸 거냐. 이게 관건이란 말이에요. 네. 그것과 관련해 이제 일전에 주한미군 사령관은 사드를 업그레이드하는데, 성능을 향상시키는데 방위 분담금을 전용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한 바 있어요. 근데 2017년에 한중 간의 사드 갈등을 봉합하면서 삼볼 입장을 얘기했었잖아요. 네. 그죠? 예. 한국에 추가적으로 사드를 도입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제 MD에 참여하지 않고 한미일 삼각 동맹을 추구하지 않겠다. 네. 라고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근데 미국이 한국이 지금 방위 분담금을 사드 기지를 향상시키는데 전용해 버리면, 그럼 또 그게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고. 네. 그리고 또 미국이 INF 조약에서 탈퇴하면서 또 한국의 미사일 배치를 타진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이야기죠. 미사일을 배치하려면 관련된 시설이 있어야 되잖아요. 돈이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네. 거기에 또 사용될 가능성도 있고. 그러면 그렇게 돈이 쓰이는 것도 황당한 일이지만, 네. 그렇게 해서 미국의 주한 전략 무기 능력이 강해지면 그 남북 관계, 한중 관계, 한러 관계 또 일단파란을 일으킬 수 있단 말이죠. 네. 예, 그래서 이러한 점들을 좀 정부가 명확히 좀 인식을 해서 트럼프가 좀 뭐 마음이 상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제는 원칙적인 입장, 정당한 입장을 좀 견지할 필요가 있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네. 뭐 국내에서도 필요하다면은 그게 정말 필요한 부분에 쓰인다면은 증액해 줄 수 있지만 어느 부분에 쓰이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증액을 이렇게 터무니없는 요구를 할 수가 있느냐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는 것 같고, 네.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좀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50억 달러 설에 너무 우리가 현혹되면 안 돼요. 네. 예, 제가 보기엔 그건 일종의 배팅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죠. 해갖고. 50억 달러 딱 들은 다음에 이제 네. 20억 달러 들으면 뭔가 이제 이긴 것 같고. 뭐 네네. 한미동맹을 위해서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는데 네. 결코 이렇게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선택적인 변화를 추구해야 될 시점인 것 같아요. 그죠? 네. 지금 한미 관계도 사실 이제 트럼프는 동맹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게 명확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남북 관계도 여러 가지 좀 불안한 조짐들이 있는 거고, 뭐 한일 관계 말할 필요가 없는 거고, 또 한중 관계, 한러 관계, 이런 어떤 한국을 둘러싼 외교 안보 환경이 지금 크게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예. 근데 이게 이제 하나의 이렇게 이 고정관념,
고정관념으로는 이걸 돌파하기 좀 어려운 이런 측면들이 있고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선택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 선택적 변화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바로 한미동맹이 아닌가 싶어요. 네. 예. 그래서 뭐 가령 가능한 빨리 이미 늦었죠. 전시작전권 환수 일정도 빨리 합의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는 그거잖아요. 미국이 한국을 지켜주고 있다. 네. 예, 그것도 터무니없는 얘기지만 그러면 우리가 전시작전권을 빨리 조속히 환수함으로써 한국이 주도적으로 네. 우리를 지키고 있다라는 논리가 성립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죠? 예. 그리고 필요하다고 한다면 주한미군 감축도 얘기해 볼 필요가 있다. 네. 예, 주한미군 지금 28,500명 정도 있는데 전시작전권 전환과 더불어서 주한미군도 예를 들면 뭐 2만 명 안팎 정도로 특히 이제 사드 기지 그리고 신속 그 기습 공격이 가능한 어떤 이제 뭐 주한미 7공군을 비롯한 그런 어떤 핵심 전력들의 일부를 감축하는 이런 부분들도 이제는 논의를 좀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네. 이런 부분들을 좀 지렛대로 삼아서 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좀 더 공고히 할 수 있는 이런 외교안보 전략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고 좀 계속 좀 트럼프한테 삥 뜯길 것 같은. 이거 마치 이제 한국을 현금 자동 지급기, ATM, 네. 취급하는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선택적인 변화를 좀 모색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두루두루 드네요. 네. 한반도 주변의 지각 변동 말씀하셨는데 지소미아 이야기도 빠질 수가 없죠.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9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그러니까 지소미아와 관련해 한미일 안보협력에 기여한다는 원칙론적인 입장을 밝혔는데요. 뭐 애둘러서 말한 거지 않겠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 아닌가요? 미국 국방장관이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자, 이 지소미아 이게 이제 8월 24일인가요?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 시한이 좀 다가오고 있는데 네. 국내에서도 여러 가지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뭐 짧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지소미아는 미국이 과거에 강력하게 요구해서 체결된 거란 말이에요. 네. 예.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이걸 지소미아를 우리가 파기하면은 한일 관계는 말할 필요도 없고 한미 관계에도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있어요. 그렇죠. 예? 예, 네. 그런 우려가 있고 또 반면 미국이 이걸 강력하게 원하고 있는 만큼 요거를 폐기하는 걸 카드화해서 미국이 일본의 어처구니 없는 경제 보복을 처리하도록 하는 예? 네. 그걸 지렛대로 삼는 뭐 전략도 필요하다. 네.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저는 그때 미국과 지금의 미국은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어요. 왜 다르죠? 예? 이건 오바마 행정부 때 했던 네. 거예요. 그죠? 예. 네. 제가 보기에 아주 간단합니다. 트럼프한테 이거는 오바마 때 한 거다. 네. 예? 예. 그럼 트럼프가 그래? 그러면 이거 오바마가 이렇게 훌륭한 걸 했으니까 내가 그걸 계속 유지할 거야. 이렇게 나오겠어요? 아니죠. 아니죠. 예, 예. 그러니까 미국을 상대로 이게 지금 지렛대가 될 수 없는 이유는 네. 오바마 때 했던 거기 때문에 트럼프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예, 예, 네. 예. 관심이 없고 그것은 뒤집어서 말씀드리면 이거를 우리가 파기하더라도 한미 관계에 별 문제 없다. 네. 예. 트럼프한테 이건 오바마 때 한 것이다. 요 점만 환기시켜주면 별 탈 없이 넘어갈 수 있다. 라는 점을 좀 강조하고 싶고 네. 뭐 더 근본적으로는 지소미아는 기본적으로 미사일 방어 체제 이 MD를 기반으로 해서 한미일 삼국 동맹을 추구하기 위한 그 이제 미국의 전략의 미일 동맹의 전략의 일환으로 나온 거란 말이에요. 네. 그죠? 전형적인 냉전 시대의 패러다임입니다. 네. 그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이걸 파기를 검토하고 있는데 이 얘기를 꺼낸 마당에 이거를 이런저런 이유로 계속 연장하겠다라고 하면 남북 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겠어요? 뭐 좋지는 않겠죠. 예? 네. 예, 예. 남북 관계 제가 보기엔 추가적인 악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소미아의 일차적인 상대는 북한이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또 한중 관계는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이 지소미아와 사드는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예요. 네. 이게 2016년 박근혜 정부가 탄핵 일보 직전에 이게 서둘러서 체결된 배경은 박근혜 정부가 기습적으로 사드 배치를 결정을 하고 근데 이 사드에는 X밴드 레이더가 있단 말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미일 동맹이 희망한 바는 한국에 배치한 이 X밴드 레이더에서 그 수집한 미사일 정보를
일본에게도 신속하게 전해달라는 거예요. 네. 예, 그런 맥락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죠? 예. 그런 점에서 볼 때, 한중 관계의 굉장히 나쁜 시나리오는 파기를 검토하겠다고 얘기했던 지소미아를 결국 연장시키고, 네. 임시 배치 상태에 있는 사드가 정식 배치가 공론화될 때예요. 최악이네요. 예. 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사드 대란을 봉합했던 그 3불 중에 두 가지가 흔들리게 돼요. 네. 한국은 미국의 MD에 참여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한미의 삼각동맹을 추구하지 않겠다. 네. 라는 입장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죠? 특히 네. 중국은 그렇게 간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러면 이것이 한중 관계에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왕 얘기를 꺼냈다고 한다면 파기하는 게 맞다. 네. 그리고 일본한테 명확하게 좀 얘기해야 될 부분, 일본의 어떤 이런 이제 한국을 신뢰할 수 없는 안보 파트너로 간주하는 상황에서 이건 불가피한 조치이고,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결국 그 북한의 위협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외교적인 평화적인 해결이다. 네. 그래서 일본이 다시 이제 북일 정상회담을 추구한다고 한다면 우리 정부도 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협력할 의사가 있다. 그래서 일종의 좀 일본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동참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종합적으로 드네요. 네. 오늘은 이제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 방한과 더불어서 3대 한미동맹 현안, 방위비 분담금, 호르무즈 해협 파병, 그리고 지소미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그럼 저희는 2부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